안녕하십니까. 이시영 TV입니다. 요즘 우리는 내향성 성격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성격이라는 것이 우리가 언행이나 우리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우리 뇌 구조 자체에도 이 변화가 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내향성 성격과 뇌 구조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맨 그 연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도파민과 성격과의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파민은 우리 뇌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도파민이 신경이 자극돼야지 쾌락 중추가 자극이 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하다못해 친구들하고 자꾸만 내기해서 이기면 기분 좋잖아요. 특히 또 가령 우리가 뭐 경마장에 갔다. 그 경마장에 내 말이 1등으로 들어간다. 그거 얼마나 신이 나고 기분이 좋습니까? 그게 바로 도파민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도파민에는 아주 위험한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내향적인 이런 사람들은 이 도파민에 대한 이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작은 도파민이 분비가 돼도 그러면 이게 기분이 아주 좋아지기 때문에 저로 도파민에 대한 이런 의존도가 아주 높아지기 쉬운 그런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도파민이 너무 많아도 걱정, 외향형도 걱정, 사실은 내향형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이든 도파민이 내향형은 작아도 만족이 오고 쾌락이 오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쉽게 도파민에 손이 가죠. 그런 거 하면은 이 외향형은 그래도 많은 도파민 양이 필요하게 됩니다. 쾌락을 얻으려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의존성이 쉽게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가지 어느 성향이든지 도파민에 관한은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이 그럼 어떻게 분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전두엽 뒤에 이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는데 그 위에 이 도파민의 쾌락 중추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그 위에 이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이 부위가 또 있습니다. 도파민 쾌락 중추가 자극이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혹은 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성적이 올랐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부모님한테 칭찬을 들었다. 기분 좋죠? 그것도 도파민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에 재미를 들였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도파민 상태에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도파민이 더 분비가 됐으면 좋겠죠? 그렇게 자꾸 이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의욕적으로 되고 노력하게 되고 더 가는 욕심이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이 더라는 이런 욕심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계 뭐 11위권의 부자입니다. 그만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더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노력을 더 많이 물론 해야 되죠. 그때까지는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게 쾌락 중추 도파민이 자극이 된, 충족이 된 그런 겁니다. 근데 참 불행히도 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뭐 그만하면 됐다.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더 올라가야 된다. 더 높이, 더 신나게,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심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이것이 이 도파민의 바로 위험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파민은 쾌락을 주기는 하지만 이게 또 너무 많으면 이 망상이 온다거나 혹은 또 의존증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다.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족하면은 이게 우울증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그리고 정말 주의 집중력이 약해져서 공부가 물론 안 되고 의욕도 물론 없죠. 도파민이 뭐 완전히 바닥에 빠져버리면은 의욕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도파민은 참 양날의 칼입니다. 요걸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조절을 잘하는 물질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이 도파민의 양을 조절을 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냥 두면은 이 도파민은 자칫하면 좀 엄청난 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아주 심각한 이 정신병적인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게 그러니까 내향이냐 외향이냐에 따라서 도파민의 감수성이 낮이가 다르다 그랬고 또 뭐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역시 도파민의 감수성은 개인마다 다 다르고 민감성이 다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로 이 내향성의 사람들은 도파민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조그만 도파민 가지고도 만족이 됩니다. 기분이 참 좋은 거예요. 그렇게 내향성은 외향성에 비해서 훨씬 더 불평불만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외향성은 굉장히 많은 도파민 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처럼 이 쾌락 중추가 자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쾌락 중추가 적절하게 자극이 되려고 그러면 경쟁을 잘해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 승리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승리감이 있어야지 비로소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쾌락 중추가 자극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적절한 수준에서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도 어느 쪽도 이게는 건강 상태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향형은 그래도 조용한 편입니다. 왜? 작은 양으로도 이 사람들은 즐거우니까, 쾌락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활동을 하더라도 좀 조용하게, 차분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향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요. 자극이 와야지 비로소 쾌락 중추가 만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도 많아야 되고, 또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게 해서 내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공부도 정말 열심히, 그저 한 20등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한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만족하는 쾌락 중추가 자극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대체로 외향적인 사람들은 활동이 굉장히 크고 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도 막 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이제 내향형은 굉장히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다만 이것은 이제 극적인 습관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도요, 공부에 재미를 들인다 하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도박에 재미를 들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데 정말 도파민이 분비가 되게 되느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정말 이게 건전한 일을 함으로써 그 노력의 대가로 승진을 했다, 혹은 돈을 많이 벌었다, 엄마한테 칭찬을 들었다. 그럴 때는 이 도파민은 정말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정말 건설적이지 못한데, 가령 친구들하고 내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 굉장히 내기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뭐 커피 한 잔 사면 되는데도 그 뭐 테니스를 하든 골프를 하든 정말 아주 막 악을 바락바락 쓰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대체로 외향적입니다. 내향적인 것은 그렇게 악을 쓰거나 바락바락 덤비지 않고 뭐 적당한 선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이 문제죠. 평소에도 생활이 굉장히 아주 강렬합니다. 웬만한 것은 뭐 적당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친구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주 집념이 강해가지고 뭐 한 판 이러면 막 두 판, 세 판도 계속 하자 그러고 나중에는 정말 그칠 줄을 모르고 아주 뭐 정말 사이가 아주 친한 친구 사이도 고약해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향형인 사람들은 대충 이게 더 가면 안 되겠다 싶으면은 적정한 선에서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외향형은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조율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정말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외향형일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내가 정도가 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우리가 이 도파민은 정말 동기부여도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의욕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굉장히 경쟁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그것이 너무 심해지면은 정말 습관성 중독이라는 무서운 증상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도파민과 엔돌핀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엔돌핀은 이제 환희의 물질입니다. 환희. 물질. 우리가 막 박스에 한 골 넣을 때 막 그리고 막 달아오르잖아요. 네. 그게 엔돌핀입니다. 그리고 엔돌핀은 이름 그대로 아편 성격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그 몰핀하고 똑같습니다. 네. 우리 뇌 속에 있는 몰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